특집 MBN 종합뉴스 4.7 민심의 선택 일부. 지금부터는 정광재 앵커와 함께 각 당의 선거 캠프를 이끌고 있는 선거대책위원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그리고 국민의힘 권영세 공동선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권영세입니다. 선거대책위원장 너무 이름이 깁니다. 그냥 저희가 의원님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먼저 노 의원님, 조금 있으면 이제 투표가 끝나잖아요. 이번 투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보시겠습니까? 하여튼 이번 보궐선거는 우리한테 참 힘든 어떤 뼈아픈 선거가 됐고요. 네. 이제 부동산 문제 그리고 또 세금 문제 그리고 LH 투기 문제 이런 거로 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난 선거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한테 어떻게 한번 정신 차리게 혼내줘야겠다 하는 민심이 바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어갖고 지방 살림꾼 뽑는 선거인데 우리 국민의힘이 얘기했던 정권 심판이라는 지금 이 구호가 먹힌 선거가 된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사실 좋은 선거가 아니라 나쁜 선거인데요.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선거 결과에 나타난 그 민심 같은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아니요, 승패와 상관없이. 예. 승패와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 많은 민심의 얘기를 들었고요. 네. 대체적으로 부동산 문제나 LH 투기나 그리고 세금 문제나 이런 문제는 승패 상관없이 확실하게 우리 정책적으로 국민이 눈에 보이게끔 바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권 의원님께서는 지금 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LH 사태나 부동산 사태 뭐 이런 게 없었더라면 그래도 사실 여론조사에서는 좀 굉장히 앞서고 있잖아요. 그렇게 나왔을까요? 우선 노웅래 의원님께서 좀 결과가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해주시니까 근데 저희들 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정도로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좀 조심스럽고 그냥 객관적으로 지금 이번 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도 사실은 굉장히 이번 선거를 임하면서 어렵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부산 지역은 그 보수 정당이 조금 유리한 지역이지만 그동안 쭉 그렇죠. 유리했죠. 서울 지역은 그 보수 정당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다가 저희가 2016년부터 시작해서 이 선거를 거의 4번 이상 전패를 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과연 이번에는 그 연패 사슬을 끊을 수 있을지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에 보내는 싸늘한 시선을 이번에는 좀 걷어주실지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도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노력을, LH 사태나 부동산 사태가 없었더라도 그래서 그런 거가 없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많은 지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과연 저희가 노력한 대로 우리에 대한 싸늘한 시선을 걷어주실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LH 문제라든지 무슨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라든지 박주민 의원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결과와 상관없이 또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번에 결과가 만약에 우리한테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지 우리들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지지는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된다. 반사 이익을 받은 것이다. 그렇죠. 반사 이익인 점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조금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당을 쳐다봐 주시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바뀐 모습, 변화하는 모습, 이 다른 정치, 좀 좋은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곧바로 있을 대선 같은 더 중요한 계기에서 더 심하게 이게 심판을 당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명심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아직 이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전제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7분 남았습니다. 기다려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한참 더 많이 남았습니다.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은 어려운 선거를 예측하긴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략 3%포인트 내외의 박빙승부가 연출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오늘 실제 선거 결과도 그 정도로 예상하세요? 어떻습니까? 그러게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여론조사에서 일반적으로 나온 것처럼 좀 두 자릿수 이게 차이가 나는 거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중반 이후에 이제 우리 적극 지지자들 역시도 지금 이대로 가면은 10년 전으로 10년 전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냐. 아니면 이제는 개혁 자체가 부정당하는 게 아니냐 하는 위기의식이 상당히 작용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지 세력도 이제 결집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지지율 격차가 조금씩 줄어든 게 사실이고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3% 차이로 이제 박빙의 싸움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저희들은 자신감을 갖고 했는데 지금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어려운 선거를 했고 그동안 우리가 4번의 선거를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는 하여튼 우리가 선거 승패와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민심, 그러니까 우리가 불통이라든지 내노남불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뼈아픈 같은 선거였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내 모습. 자, 지금 각 후보 캠프의 모습을 지금 모아놓은 거죠?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는 지금 사람의 종종 좀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한 사람 모습이고요. 그러네요. 반대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는 오세훈 후보가 직접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캠프는 또 달리 또 사람이 꽤 많은 편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캠프 상당히 분주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 네 곳의 모습을 이렇게 나눠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특이한 점이 있다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상당히 관계자분들도 자리에 있지 않은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 선거가 이제 조금 전이면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8시가 1분이 됐어요. 8시 1분이니까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과연 누가 될까? 자, 15분 뒤에 MBN은 가장 빠르고 정확한 예측을 위해 ARS 출구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여러분께 공개해 드릴 겁니다. 7월, 그러니까 지난번에 재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는 최종 승자는 누구일까? 여러분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서남빛 기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서남빛 기자가 지금 봤을 때 여러 구가 있잖아요. 어디가 가장 민심의 향배를 많이 알 수 있는 구일까요?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지금 막 시간이 이제 8시를 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지금쯤이면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이 시각 현재 투표율을 아마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저도 지금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후 7시 현재 투표율 들어온 걸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서울이 현재 54% 지금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번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실제 투표장으로도 이어졌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김주아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번 투표의 향배를 가장 잘 가늠해 볼 수 있는 구가 어디가 되겠느냐. 즉 다시 말해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구가 어디냐 그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서울의 경우를 말씀드려보면 최근에 있었던 굵직한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양천구 그리고 영등포구 이런 구들이 상당히 전체 민심을 잘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하고 좀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비슷한 투표율 뭐 이런 게 나왔다는 거죠. 지방선거만 따로 모아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최근에 한 서너 번 이상의 지방선거에서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전체 선거 결과와 매우 흡사한 투표율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투표율을 확인해 보면 다 아시겠지만 양천구가 서울 내 25개 구 중에서는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 측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양천구의 투표율 그리고 투표율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7 재보궐선거 투표가 조금 전에 끝났죠. 그러면은 여야 각 캠프 관계자 연결해서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전략본부장 김영배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아시다시피 다소 열세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이번에는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에서 굉장히 높은 투표율로 참여해 주신 우리 서울과 부산 그리고 보궐선거 지역에 있는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여러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보궐선거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말씀을 들었고요. 그렇지만 역시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난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은 역시 민주당이다. 좋은 후보들과 함께 개척해보자 이렇게 결심해 주신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겸허하게 결과를 지켜보고요. 저희들이 더욱 낮은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서 국민들과 함께 정부 여당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잘 개척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전략본부장이셨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가장 중점을 주신 전략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또 효과를 발휘를 했는지 또 궁금하고요. 네, 이번 선거가 사실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문제로 시작된 선거여서 굉장히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박영선 후보와 김영춘 후보를 중심으로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그 평생을 재벌개혁과 그리고 사법개혁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왔던 그분들의 그 삶의 여정과 함께 우리가 이제 민생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더욱 진실한 지도자들이 후보로 나섰다는 점에서 인물론을 강조하는 데 굉장히 중점을 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역시 후보자의 자질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자격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네거티브 선거 논란에 조금 이제 좀 중점이 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좀 신경을 썼던 부분이 아닌가 싶고 역시 인물 면에서 월등하게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끝까지 한번 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의 개인 댄데미, 이 능력을 높이 사서 그것을 좀 국민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반대로 네거티브가 돼서 좀 가슴이 아프다 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당사로 가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선대위원회 공동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투표율도 원하신 대로 50%를 넘겼고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그동안 오세훈 후보가 우세를 보여왔는데 이번에 결과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여론조사는 이게 통계학적 과학이거든요.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과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 능력에 대한 부정, 또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권 심판론의 그 비율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도 아마 그러한 추세선에 이탈하지 않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선대위 공동부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셨던 전략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전략이 실제로 효과를 얼마나 거뒀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선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권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국민들한테 이 정권을 심판해 주십사 하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게 우선 첫째였고요. 또 1년 몇밖에 안 남은 서울시장의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능숙하게라고 하는 슬로건에서 보셨듯이 바로 서울시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가 오세훈 후보다.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안심시켜드리고 또 알려드리려고 중점을 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선대위원회 공동부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시 스튜디오로 넘어오겠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거 계속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궁금했던 게 그동안 민주당에서 나왔던 중대결심 얘기입니다. 중대결심을 하겠다, 할 거다. 이게 나왔었는데 정작 남은 건 없어요. 뭐였습니까? 남는 게 없었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후보도 잘 모르는 이제 중대 결심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랬었죠. 예. 그래서 캠프 내부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몇몇 사람이 했었던 것 같고요. 네네. 예, 저도 몰랐으니까요. 네. 아마 캠프 입장에서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오세훈 후보. 자기가 내곡동 땅에서 공시지가에 지금 7배나 이익을 봤는데 그것도 손해를 봤다. 네. 또 현장에 갔으면서 또 안 갔다. 그리고 간 사람은 정작 우리 처남이었다. 그런데 처남은 그
그 당일날 그 시간에 대학원 행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고요. 그게 오후 비디오나 시간이라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영상이나 그래서 보도도 됐죠. 영상이나 사진이 다 공개가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 공직자의 거짓말 이거는 기본적인 자질 중에 자질인데 이건 네거티브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우리는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네. 이렇게 거짓말한다고 그런다면 이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한 거가 이게 뭐 무슨 중대 결심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특단의 대책이 예. 중대 결심으로 와전됐다. 사실 민주당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지난주에 진성준 전략기획본부장의 네. 이 발언이 뱉어진 이후에 엄청나게 취재를 했었거든요. 그렇겠죠. 과연 중대 결심이 어떤 걸 의미하는 네. 것이냐.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후보 사퇴를 의미하는 것이냐 이런 지적까지 그 얘기도 했었단 나왔었어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진 의원이 발언을 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네, 네. 아마도 내곡동 관련 의혹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고소고발, 실질적인 행동, 조치를 염두에 두고 했던 발언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최근에 나온 보도들에 따르면 뭐 이 내곡동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조사 카드도 검토를 했었다. 그걸 생각하고 중대 결심 발언을 한 것이다. 뭐 이런 관련한 보도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민주당이 이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의혹에 대한 많은 질의를 했다면 반대로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상당히 공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그 전략적 결정이 어느 정도 득표 활동에 도움이 됐다고 보시는지 권 의원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그 애초에 그 이번 선거를 임하면서 첫 번째는 이제 후보의 경쟁력을 예. 그 부각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이게 지금 그 누가 앞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1년 3개월 남은 시장직이기 때문에 이게 당장 투입해서 당장 시장 일을 뭐 인수위 단계도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후보. 그다음에 그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5년 동안에 그 시장 재임 시절에 특별한 네. 흠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공격을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저런 점에서 그 오세훈 후보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걸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게 선거가 뭐 서울시장 선거지만 더군다나 이게 그 대선을 1년 정도밖에 남지 그렇죠. 않은 상황에서 11개월. 치러지는 네. 선거인 만큼 그 이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지만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사실 부동산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네. 부동산과 연관된 세금 문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서울시장이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각을 시켰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 결과가 나오질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뭐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성과를 거뒀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다니면서 이렇게 유세를 하면서 시민들의 반응을 들을 때는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 같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이 정부가 25번의 정책을 내놨는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고 이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그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예.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는 거는 물 건너간 일이 아니냐 하는 식에서의 불만도 느끼시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이 정부에 대한 비판 내지는 불만이 큰 거로 알 수 있습니다. 예, 부동산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예, 또 예, 여쭤보도록 하고요. 사실 지금 부동산 얘기 나오기 전에 가장 야권의 큰 관심사는 단일화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됐다면 혹은 안철수 후보가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우선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지금 단일화하면서 사실 우리 정치사에서 제대로 된 단일화가 있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몽준 후보가 대선 단일화 때도 그게 잘 됐다고 보기 어렵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뭐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네. 당장 지방선거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도 잘 안 됐는데 예. 이번에는 그 우리 오세훈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가 굉장히 스무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은 그 단일화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졌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큰 의미를 가졌다고 보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만일 당선이 됐으면 그쪽으로 단일화가 됐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가정적인 질문입니다만은 네네. 아무래도 정당이 이제 제1야당을 플랫폼으로 제1야당의 후보가 되는 거와 아마 안철수 후보가 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런 점이 사실은
우리 단일화 과정에서 오세훈 후보가 처음에는 안철수 후보한테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단일화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점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 8시 15분이 30초가량 남았습니다. 네. 30초 후에 여러분께 국민의 선택 출구조사 결과 알려드립니다. 그동안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산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자리들을 제가 만들어내겠습니다. 부산은 이름을 보고 꼭 찍어주십시오. 네, 결과 나왔습니다. MBN ARS 출구조사 결과 오세훈 후보가 58%를 얻어서 38.6%를 얻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캠프 환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캠프 상당한 정적이 흐르는 상황입니다. 예. 다음은 부산입니다. 부산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61%를 얻어 37.1%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김영춘 후보를 앞설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자, 서남비 기자, 지금 우리 여태까지 이제 깜깜이 여론조사 말고 그 전에 여론조사 한 거하고 비교했을 때 오늘 나온 게 어떻습니까? 그동안의 여론조사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MBN 자체 여론조사가 총 3차례가 있었거든요. 네네. 1차 때는 야권 단일화 전이었습니다. 네. 2월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보다 더 높은 결과가 나왔었는데 사실 2차 조사, 그러니까 단일화가 이뤄진 이후부터는 이후에. 줄곧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한 15%에서 20% 정도 앞서는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네네. 깜깜이 여론조사, 이른바 깜깜이, 그러니까 네. 여론조사 본격 금지 기간에 돌입하기 직전에 나온 마지막 여론조사의 흐름들이 한 15%에서 20%가량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앞서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 흐름이 실제 이 출구조사 결과 그대로 최종 결과가 나온다면 그 흐름이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58%를 얻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38.6%를 얻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19.4%포인트 차이로 오세훈 후보가 앞설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왜 두 자릿수로 네. 15% 차이로 이길 것이다. 그 얘기가 얼추 좀 이런 걸로 간다면은 맞을 수도 있겠네요. 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상당한 표차로 승리할 것이다라고 자신을 했었는데 MBN ARS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19.4%포인트의 차이로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앞설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MBN 출구조사 결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산시장 다시 볼까요? 61%를 얻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훨씬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이 또한 두 자릿수네요. 네, 차이가. 그렇습니다. 박형준 후보가 기존 여론조사에서도 김영춘 후보를 상당히 큰 폭으로 앞설 것이다라는 조사 결과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요. 저희 MBN ARS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23%가 넘는 표차로 박형준 후보가 김영춘 후보를 앞설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잠시 후에는 세부 항목별로 이번 출구조사의 연령대별로, 그리고 또 성별로, 또 구별로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투표 현황, 그 사전 투표냐 본투표냐 이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또 조사를 했거든요. 예. 잠시 후에 그 결과도 발표를 해드릴 텐데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전 연령대에서 이 오세훈 후보가 저희 출구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이제 민주당의 평소에 아주 강한 지지층이었던 40대 같은 경우에는 박영선 후보도 상당히 높은 지금 저희 조사에서는 득표를 할 것으로 그런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상세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 투표 결과는 총 3가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세훈 후보 지금 연결돼 있습니까?
당연히 제 각오를 좀 밝혀야 되겠지만 아직은 이게 최종 결과가 아니라 당선이 확인된 게 아니라 출구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좀 소감을 말씀드리는 게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도록 지지 성원해 주신 유권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노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민주당에서는 뭐 3% 내 박빙이 예상된다는 말까지도 나왔었습니다. 물론 출구조사 결과는 저렇게 나왔지만 물론 뒤집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를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게요. 이제 저희는 이제 뭐 3%라고 얘기했던 거는 또 우리 지지 세력을 결속하려고 하는 또 그런 의미도 좀 사실상 담겨 있었던 거고요. 네. 또 실제로 중반 이후에 또 우리 지지자들의 또 위기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던 건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네. 지지 세력이 결속을 한다 그런다면 역전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런 면에서 3% 박빙의 싸움이 될 거다 이렇게 했고 우리가 얘기하는 싸이 진보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출구조사에 나타난 이 수치를 볼 것 같으면은 민심이 폭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상식이 이기는 선거가 아니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결과 나올 때까지 보고서 최종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서울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거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이었습니다. 네. 권영세 의원님, 예. 서울시장 선거 예측 저희 출구조사를 보면 오세훈 후보가 19.4%포인트, 거의 20%포인트의 큰 차이로 승리할 것이란 예측 결과가 나왔어요. 이 정도까지 예상하셨습니까? 일단은 이 많은 격차로 오세훈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와서 굉장히 좀 기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근데 아직은 우리 두 분도 얘기하셨지만 좀 이릅니다만은 저희들은 사실은 여론조사들을 쭉 보면서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그 추세가 이 조금씩 오히려 벌어지는 추세, 오세훈 후보가 차이를 확대시키는 추세로 나타나서 오히려 점점 벌어졌다. 예. 그래서 과거에 사실 두 번의 좀 이 저희 초기의 여론조사 예측과는 달랐던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았죠. 예, 조심스럽긴 했었는데 그 당시는 사실은 중간에 여론조사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바뀜이 없이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서 조심스럽게 이제 낙관을 하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실제 투표율에 따라서는 또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뭐 아직은 굉장히 기쁩니다. 네. 자, 서남비 기자. 예. 사실 지금 이 투표 결과는 세 가지를 모으는 거잖아요. 오늘 투표했던 거 그러니까 이제 본 투표, 네. 그리고 저희가 이틀 동안 했었던 사전 투표, 예. 그 거소 투표라는 게 있던데 그건 뭡니까? 거소 투표는 말 그대로 직접 현장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우편 투표 방식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네. 하는 제도인데요. 이게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진을 받아서 자가격리 중인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 중에 신청을 받아서 집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거소 투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MBN ARS 출구조사는 오늘 본 투표를 중심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구역별로 이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동북권 살펴보겠습니다. 동북권은 오세훈 후보가 대부분 지역에서 박영선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광진 같은 경우는 사실 오세훈 후보에게 있어서 뼈아픈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고민정 후보에게 패했던 곳인데요. 이번에는 박영선 후보에 비해서 10%포인트 가깝게 높은 득표를 얻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북권 가보겠습니다. 마포입니다. 아이고, 노웅래 의원님 그 지역구네요. 이제 마포인데 마포에서 역시 오세훈 후보가 58.1%를 얻어서 40% 정도를 얻은 박영선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은평에서도 60.6%, 34.8%로 은평의 경우 진보 여당이 상당히 그러게요. 강세를 보였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후보가 높은 득표율을 올렸다는 게
특이한 모습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서남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오, 서남권. 양천, 아까 우리가 뭐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하면서 서남빛 기자가 양천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양천에서 차이가 엄청나요. 예,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양천에서 거의 저 정도면 강남 3구 못지않은 몰표가 나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힘의 권영세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오세훈 후보가 선거 공식 운동 기간 중에 양천구 그리고 노원구 이런 구들을 콕 집어서 사실 안전진단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하겠다라든지 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선거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마 저런 표심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하게 만드네요. 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지상파 ARS 출구조사 결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상파 조사에서도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59%를 득표해 37.7%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박영선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다음 부산 가보겠습니다. 부산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64%를 얻어서 33%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보면 MBN ARS 출구조사와 지상파 3사가 내놓은 출구조사 크게 결과가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네, 지상파 3사 서울시장 출구조사 결과 오세훈 후보 59%를 득표해 37.7% 득표율이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앞설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게 지금 지상파였고요. 그리고 아까 MBN 출구조사 결과는 58대 38.6이 나왔습니다. 네. 거의 비슷하네요. 지상파가 59대 37.7이었으니까 네. 거의 뭐 1%포인트 정도 차이로 나왔어요. 네, 다음은 부산입니다. 부산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61%를 얻을 것으로 조사돼 37.1%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앞섰습니다. 자, 부산시장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여러분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64대 33, 결국 박형준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이 또한 뭐 저희 MBN 출구조사 결과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네. 지금 지상파 3사 또 MBN 출구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상당히 큰 폭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부산과 서울 지역 모두 앞설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MBN 출구조사 결과 보면은 이 부산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나요. 네. MBN이 그러니까 박형준 61%, 후보가 박형준 후보가 3%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좀 지상파 결과에서 나왔고, 네. 그리고 또 반대로 김영춘 후보는 더 적게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ARS 옛 출구조사 우리 MBN 조사 같은 경우에 23.9%포인트의 차이로 확인이 됐었는데 지상파는 그보다 차이가 더 클 것으로 거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31% 차이가 나요. 네. 거의 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MBN ARS 출구조사 부산 동북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 지역 박형준 후보가 70.3%, 김영춘 후보는 27.9%를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기장 65.5%대 32.8%로 예상됐습니다. MBN ARS 출구조사 결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산입니다. 서부권 가보겠습니다. 서부권에서는 사상에서 박영춘 후보가 60.2%를 얻어서 37.3%를 얻은 김영춘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네, MBN ARS 출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부산에서는 23.9%포인트의 차이로 박형준 후보가 김영춘 후보를 23.9%포인트 차이로 앞설 것이란 MBN 출구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상파에서는 그 격차가 좀 더 큰데요. 31%포인트의 차이로 박형준 후보가 승리할 것이란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여러분께 MBN ARS 출구조사 결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의원님께 여쭤봐야겠습니다. 뭐 얼굴에 희비가 너무 엇갈려서 제가 쳐다보기도 좀 민망할 정도가 됐는데요. 사실 블룸버그 통신 오늘 기사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당의 패배는 공공 고용을 늘리고 더 많은 재정
지출을 추진하려는 문 대통령의 그 계획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정책을 바꿔야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투표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네네. 일단은 저희들이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민심을 우리가 그동안 더 큰 귀로 듣지 못했던 거는 사실인 거고요. 네. 그 들은 것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부동산 정책, 세금 정책, 네네. 그리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네. 대선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네. 그런 우리 재정 정책 관련한 내용도 포함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예. 권영세 의원님께서는 만약에 이대로 이 출구조사 결과대로 만약에 결론이 나온다면 가장 큰 승리의 요인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은 우리 노은혜 의원님께서도 진단을 해주셨습니다만 부동산 문제 또 관련돼서 세금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불과 작년 총선을 생각을 해보면은 더욱더 그렇고 또 한 3년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하고도 너무나 다른 차이를 보이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차이는 부동산과 세금에 있는데 이 강북 지역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은평 같은 경우에 엄청난 차이를 나고 양천 같은 경우에서도 엄청난 차이를 냈던 부분. 네네. 이게 부동산 단순히 가격 폭등 부분만이 아니라 공시지가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이제 뭐 당장 지금 고시가 날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종부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거가 향후 예상되는 게 그야말로 억소리가 나게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 시민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만을 확실하게 표시했다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사실 뭐 블룸버그는 앞으로 전망을 얘기한 거겠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이 정부 4년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는 녹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도 뭐 블룸버그에서 잠깐 언급한 거로 돼 있습니다만은 돈을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푸는 건 좋지만 그 푸는 방법이 굉장히 현명하지 못하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공적 분야에서 고용을 늘림으로 인해서 고용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이 학교에 불 끄는 아르바이트 자리라든지 진짜 불필요한 식으로 그러니까 고용의 수치만 늘리는 식의 이 미봉책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불신들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 정부 내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모습들, 상식에 맞지 않고 정의롭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특히 서울 시민들이 분명하게 이거는 지적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뭐 잠깐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만 특히 20, 30대의 젊은 층들이 통상적으로 성향상으로는 약간은 진보적인 성향을 띄워왔던 사람들마저 그런 세대마저 이 정부에 대해서 아주 가혹한 판단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히 여당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고 또 야당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편이다가 아니라 이 세대들이 왜 이런 식의 반응을 하는지를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이제 자력으로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읽어내는 노력이 앞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선한빛 기자, MBN ARS 출구조사와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다시 한번 좀 종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21.3%포인트 차이로 오세훈 후보가 이길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MBN 출구조사는 19.4%니까 지상파가 조금 더 큰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된 셈이네요. 이 정도면 거의 뭐 오차범위 저희가 책정한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2%포인트니까요. 그런 수치들을 감안하면 거의 비슷한 결과를 지금 예측했다, 이번에. 방식은 물론 달랐습니다. 저희는 설명드린 것처럼 ARS 방식이었고 지상파는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연합해서 현장 출구조사 방식으로 했었죠. 그렇죠. 직접 조사원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그 의사를 물어보고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조사하는 방식이고 저희는 비대면 시대에 맞춰서 ARS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의 표심까지 저희는 ARS 방식이기 때문에 오늘 한 번에 다 조사에 담을 수 있었고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 투표의 표심까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지상파 오늘 방송한 부분과 좀 다르다면 다른 부분으로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역대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율하고 최종 투표율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역대 재보궐선거 중에 단연 이번 재보선에 대한 투표율이 가장 높았었습니다. 네. 역대 주요 선거 사전 투표율과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재보선 사전 투표율 20.5%였었는데 네. 이게 2018년도 제7회 지방선거 때, 그러니까 박원순 전 시장, 오거돈 전 시장이 당선됐을 때였죠. 이때 투표율과 거의 비슷했어요. 네. 이때는 20.14%였거든요. 당시에 최종 투표율이 60.2%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선거일이 휴일이었었고 네. 이번에는 휴일이 아니라는 게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기자들은 한 50%대 정도는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지금 7시 기준까지 제가 확인하고 들어왔었는데 몇 퍼센트? 예상으로는 아마 50%, 서울 같은 경우는 50% 후반 정도를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네. 재보선이었지만 굉장히 관심을 받은 선거였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노웅래 의원님, 이번에 보면은 그 투표율이 아무래도 전통적인 그 진보 쪽 그 지지층이 많은 구에서 좀 낮았어요, 투표율이.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요. 저 투표율이 이제 좀 낮았던 거는 아마 지금 서울에 이렇게 지금 저 투표율 이렇게 쭉 보니까 네. 우리 마용성도 포함해서 네네. 아마 그 상당히 그 소득이 높은 지역구일수록 투표율이 높은 거로 지금 나온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부동산 문제로 타격을 받은 거는 사실상은 소득이 높은 분이나 낮은 분이나 사실상은 그렇죠. 불만이 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뭐 실제로 지금 우리가 부동산 값이 오르면서 지금 청년이나 무주택자들은 사실상 저 뭐 1년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씩 이제 전세값이나 집값이 올라서 그러니까 사실상 벼락거지가 되는 이런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대신 또 집값이 많이 오른 데는 세금이 많다고 또 불만이 많아서 사실상은 불만은 집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청년이나 다 같이 불만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불만이 다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같았는데 실제로 지금 나타난 지금 투표율만 본다 그런다면 지금 훨씬 더 지금 서남빛 기자, 우리 MBN ARS 출구조사 부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제가 조금 전에 예고를 해드렸었던 성별 그리고 연령별 그리고 지역별 이런 자료들이 지금 다 취합이 됐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선거 결과가 박형준 후보에게 유리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남녀 모두 다 표심은 박형준 후보 쪽으로 향했는데 남성의 지지도가 조금 더 높았고요. 이어서 연령별로 보면 전 연령대에서 전반적으로 박형준 후보가 앞서고 있긴 하지만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은 40대입니다. 그러네요. 30대와 40대인데 40대 같은 경우에는 김영춘 후보가 15%가량 차이로 지금 앞서는 걸로 나오거든요. 역시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었던 40대 표심은 이번에도 민주당으로 향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서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별 역시 남녀 모두 오세훈 후보가 앞서는 모양새를 보였고요. 연령대를 짚어보면 역시 부산과 같은 결과일지 한번 보시면 비슷합니다. 지금 보시면 40대에서 10%포인트가량 역시 민주당이 더 많이 지금 투표를 했고요. 30대에서는 박빙의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권영세 의원님, 이 20대 투표율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부산과 서울 다 앞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뭐 당연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당으로서는 좀 조심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 저기 이 경고라 그럴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두고 싶습니다. 지금 20대, 지금 30대에서는 많이 이기진 못했습니다만은 그 뭐 여러 가지 20대의 뭐 역사적인 경험치가 낮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폄훼하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 뭐 그런 거가 결정적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공정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다른 한편으로는 이 친구들이 약간 이 세대가 진보적인 성격은 갖고 있지만
어떤 진영이라든지 이념에 이렇게 묶여 있는 세대가 아닙니다. 아직 좀 그 관성이라든지 타성이 형성되지 않은 세대라서 그때 선거에서 선거나 그때 이슈로 봐가지고 이쪽이 너무 불공정하거나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스윙 보터식으로 이제 다른 쪽으로 옮기고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 20대, 30대들이 이 문재인 정부가 공정, 평등, 정의 이런 거를 주장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뿌리 깊은 불만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뭐 인국공 사태라든지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그 단일팀 구성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20대들이 굉장히 이 반대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그 조국이라든지 윤미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김상조 정책실장의 그 전셋값 인상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러니까 그들로서는 믿었던 박주민 의원 같은 분들도 월세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공정정의에 대해서 이 정부에 대해서 좀 회초리를 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 한마디 20대가 어떻다 이런 것 때문에 표심이 돌아선 건 아니고 이런 그렇죠. 것들이 20대가 쌓여서 당연히 우리한테 온 건 아니다.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 20대는 언제든지 더 떠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집 MBN 종합뉴스 4.7 민심의 선택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